네, 25조의 3, 사전 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입니다. 여기 실시협약이라고 하면, 이제 민자철도 사업자가 처음 민자철도 운영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제반 조건에 대해서 명시된 협약을 말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만든 협약은 계속 유지되는 게 원칙이지만 철도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만약 중대한 사전 변경이나 민자철도 사업자의 위법 행위 등이 있으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협약에 대한 부분은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1항 부분은 민자철도 사업자에게 사유 소명 및 해소 대책을 먼저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실시협약을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먼저 사유 소명 및 해소 대책을 요구하는 사유를 보면 국토부 장관은 중대한 사전 변경 또는 민자철도 사업자의 위법 행위 등 당 각호 해당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유 소명이나 해소 대책 요구를 할 수 있는 사유는 보면 일단 1호 자기자본 비율이 대통령령 기준 미만인 경우, 예, 그러니까 그거한 경우죠. 예, 그 재무 건전성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죠. 예, 민자철도 사업자가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협약에 따라 협약에서 정한 자기자본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미만으로 혹시 변경하는 경우,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것은 철도 건설 운영은 돈이 많이 드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자본을 어느 정도 축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다 대출로 하면은 재무 건전성이 너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자본이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정한 기준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요 사유 소명이나 해소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다만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호가 이제 이것도 재무 건전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대통령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한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민자철도 사업자가 대통령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한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보면 다음 각호 이자율 중 가장 낮은 이자율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되고요. 대부업법 관련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이자 제한법에 따른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거나 아니면 국토부 장관하고 민자철도 사업자가 자율로 합의한 이자율이 있을 경우 그 이자를 초과하는 경우, 여기 보면 가장 낮은 이자율 중 다음 이자율 중 가장 낮은 이자율을 초과한 경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토부 장관하고 합의한 이자율이 8%예요. 근데 최고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6%다. 근데 이제 8%로 이자를 만약 해서 대출할 경우에는 이거는 2호를 위반하는 2호에 따른 최고 이자를 초과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 제한 대상에 해당된다는 거죠. 다음 3호 대통령으로 정하는 실시협약 기초 사실 및 중대한 상황 변경이 생긴 경우, 교통 여건이 현저히 변화되는 등 실시협약의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의 중대한 변경이 생길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통령 시행령이죠.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실시협약 체결 이후에 당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간 실제 교통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의 30% 이상 변경된 경우입니다. 1호 해당 밀자철도 실시협약 체결 당시 예상하지 않았던 다른 철도가 연결된 경우, 이러면 수익성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해당 민자철도 운영 여건 변화로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등 민자철도의 기능이 심각한 진행에 초래된 경우, 연계 교통체계의 영향권의 설정 범위에 포함된 경우, 다른 법령이 개정되거나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민자철도에 관한 정책이 변경된 경우, 그 밖에 1호에서 4호에 준하는 사유로 교통 여건의 현재 변화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말한 것처럼 사유 소명 및 해소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2항에서는 1항에 따른 어떤 사유 소명이나 해소 대책을 요구받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국토부 장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의 자문을 거쳐서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 보면 1호에 따라서 사유 소명이나 해소 대책을 요구했고 그에 대한 해소 대책이나 사유 소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변경에 따라 소명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경우 아니면 해소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이항에 따라 해소 대책으로 1항에 대한 사유를 해소할
이제 해소 대책을 수립하긴 했는데 국토부 장관을 봤을 때는 그 대책으로는 요 사유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시협약을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은 미자철도 사업자가 사망 실시협약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정부 지급금, 실시협약에 따른 보조금, 재정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25조에서 3 민자철도 사업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정책 변경 또는 법령 개정 등으로 민자철도 사업자의 부담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정책 변경이나 법령 개정은 민자철도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아니죠. 오히려 실시협약의 일방 당사자인 국토부 또는 정부 쪽에 어떤 변경이기 때문에 정책 변경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러한 경우 정책 변경이나 법령 개정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될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